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기 106년 5월 2일 월초 기도와 함께 정례 법회 날입니다. 세월은 앞에서 누가 잡아다니지도 않고 뒤에서 미는 것도 아닌데 벌써 금년을 시작해서 5월달이 되었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염원하면서 월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장이 있겠습니다.
전지동심정 전지연기야심정 만사여의야심통 전지여와 동일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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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지동심정 기원문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원기 106년 5월 2일에 원불교 관총교당 교도율동은 5월을 맞이하여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오며 세 달을 살아갈 다짐의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5월은 소태산 대종사님의 단신일을 비롯하여 연원 부리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신 달이오니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 올립니다. 모든 성자께서 때를 따라 이 땅에 오시어 진리를 밝혀주시고 삶의 바른 길을 일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성자들의 본의를 깊이 느끼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나이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부처님이고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그 부처님께 올리는 불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부처라는 것을 잊고 무심하거나 함부로 대했던 인연들에게 고마움의 불공을 올리는 은혜로운 날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무자력한 이 몸을 나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땅의 모든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 올립니다. 또한 자력이 없어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 올리며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도록 봉양의 도를 다하게 하시옵소서.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땅의 모든 제자들이 스승님들의 바람을 그대로 실천하여 원만한 인생길과 공부길을 걷는 공부인이 되고 모든 제자들이 스승님들의 말씀이 이 몸으로 실현되는 보온자 되도록 하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모든 일의 근본인 마음 공부에 힘써서 바른 가치관으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낙원으로 이끌어가는 일꾼이 되게 하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인해 민주항쟁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편안함을 뒤로하고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영령들의 뜻대로 반드시 미얀마의 평화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기를 기원 올립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주신 음양 상승의 도에 따라 가운데 양이 포함되어 양이 차차 힘을 얻어 마침내 봄이 되고 여름이 되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어려움도 반드시 순리로 해결될 것을 믿사오니 희망 속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일을 당할 때에도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도 사죄의 기도를 올리며 음경을 당할 때에도 순경될 기도를 올리면서 영생토록 은혜의 길, 진급의 길을 살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공부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기원인들의 인연 있는 모든 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원하는 바를 순리대로 이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하옵고 사배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물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선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선을 이루어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원상 소원문 일원은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임마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여 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대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악음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이런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반야 바람이다 심령 환자 제보살 행심 반야 바람이다시 조견론 계공 도일체고의 사리자색 의공 공불이색색즉
즉시세 주상행식력 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사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세 무수상행식 무한이비 절신의 무색성향미 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짐멸도 무지영 무득이 무소득고 보리살타이 반야바람이 따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바람이 따고 그간욕 따라 삼맥삼보리 오지 반야바람이 따 시대 심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의 최고 진실부로 오설반야바람이 따주 즉설주알라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 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청정주 허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이단 사막취자 소멸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강역부여 대화원기성이단 사막취자 소멸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이단 사막쥐자소멸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이단 사막쥐자소멸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이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이단 사막취자소멸 법신청정 법무의 아득해광역부여 대화원기성이단 사막취자소멸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교가 부르시겠습니다. 교가? 법보봉도?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법보봉도 하겠습니다. 법보봉도 23쪽 이론상의 진리와 교육품 6장 114쪽에 있는 6장 같이 분고하십니다. 제1절 이론상의 진리 이르는 우주 만운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며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선악업부가 끊어진 자리며 언어 명상에 돈고한 자리로서
공적령지의 광명을 따라 대소의무의 분별이 나타나서 선악업부의 차별이 생겨나며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 삼계가 장중에 구슬같이 드러나고 진공묘유 조하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급에 은연사이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입니다. 114쪽 교의품 6장을 같이 봉독하십니다. 114쪽 교의품 6장입니다. 또 여쭙기를 그리 하오면 도형으로 그려진 저 이론상 자체에 그러한 진리와 이력과 공부법이 그대로 갈망하 있다는 것이오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원상은 참 이론을 알리기 위한 한 표본이다. 비하건대 손가락으로 달리 가리킴에 손가락이 참다른 아닌 것과 같나니라. 그런즉 공부하는 사람은 다행히 저 표본의 이론상으로 인하여 참 이론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며 이론의 참된 성품을 지키고 이론의 원론한 마음을 실행하여야 이론상의 진리와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합치되리라. 이상 교의품 6장과 이론상의 진리를 같이 봉독하셨습니다. 한 주일간의 마음을 대조하면서 일상의 수행의 요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엿간다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좌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엿간다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좌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구름이 엿간다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구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좌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성가 196장 같이 부르십니다.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이런내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네 이런내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네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 개병의 종가 우리 세상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이런내도로 해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네 이런내도로 해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네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 개벽의 종가 우리 세상
오늘 설교순으로 성타원 박선재 교무님의 법문 받드리겠습니다. 정좌 경례.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타지에 있는 아들, 딸들이 좀 오셨나요? 안 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살짝 다녀가도 되는데. (5월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 또 원불교에서는 가족교화의 달 5월입니다. 괜히 가족교화 하면은 분위기도 별로 침울해지고 그러긴 한데 서울은 가족교화를 못해서 그래요, 분위기가. 근데 관촌은 안 그러죠? 가족교화를 나름대로 하셔서 침울한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숙제는 숙제예요. 우리 모두의 숙제. 나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가족은 어떤 존재일까요? 생각할수록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내가 어찌 우리 가족을 안 만났으면 어찌 됐을까 다행스럽고, 그런가요? 아니면 그저 그런 존재? 아니면 이 왼수? 예, 생각하기도 싫은 존재입니까? 가족이? 나름대로 해석하기에 다르겠지만, 그래도 원불교에 다니면서 공부하시고 신앙하시는 교도님들은 참 은혜로운 인연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고. 어찌됐든 나를 애매기는 가족도 그 인연을 풀려고 찾아온 것이고, 나를 월급 되면 용돈을 딱 떼서 주고, 명절 때는 찾아와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내가 존재의 가치를 다 뿌듯하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가족 또한, 인연 또한 내가 지은 인연이고,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참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기쁘고 미소가 떠오르고 보고 싶고, 그런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그 인연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혈연, 하나는 법연. 혈연은 육친의 가족이에요. 육친, 이 몸으로 인해서 맺어진 가족들. 그리고 피는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 여자 교도님들은 결혼을 해서 만난 가족이 있어요. 피가 하나도 안 섞인, DNA가 전혀 다른, 시댁 시자가 들어가면 뭐 시금치도 먹기 싫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가족이 있어요. 육친의 인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있고요. 이 법연은 도가의 가족이에요. 도가. 이 원불교로 인해서 만나진 인연들, 그걸 법연이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인연이 누구냐면 교화단. 교화단 1조 1단, 2단, 3단, 4단, 5단, 6, 7, 8, 9, 10, 11, 12, 10단은 없고 11, 12, 13. 이 교화단이 또 다른 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원불교에서 가장 자주 돈 달라고, 담비 달라고 만나고, 마음 공부한다고 단회하면서 만나고, 무슨 일 있으면 의논한다고 만나고, 애경사도 전체를 안 챙기죠? 단원들끼리 챙기고, 이렇게 또 다른 또 하나의 가족이 나한테 있다. 그게 누구냐? 교화단으로 맺어진 가족. 그래서 법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혈연, 법연 모두 소중하다 그러셨어요. 모두 소중하다. 그러시면서 법문 끝에 좀 뭐라고 하셨냐면, 영생을 놓고 볼 때는 혈연보다는 법연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한 말씀을 딱 붙이셨어요. 영생을 놓고 봤을 때. 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거 수시로 느낍니다. 영생을 놓고 봤을 때 마지막 임종까지는 혈연인 가족들이 지키기도 하고,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못 지키기도 해요. 혼자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몸부림을 치고 식은땀을 흘리고 갈 것 같은데도 숨이 붙어 있고 갈 것 같은데도 또 숨이 이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혼자 외로이 돌아가세요. 그런데 49일 동안 물론 가족들이 함께해서 그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잘 가실 수 있도록 천도제를 올려주시는 것도 이제 혈연 가족들이 해요. 그런데 원불교의 교화를 안 하셨거나 절에 인연을 맺지 않으신 가족들이 있다면 거의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 혈연들이 많이 있어요. 원불교가 이 세상에 온 지 106년이 됐고 불교가 이 세상에 나온 지 2665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 그 인연을 영생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장례식 때도 손님 받아서 부의금 챙기고 끝 이렇게 하는 가족들이 혈연들이 있다. 근데 영생을 놓고 봤을 때 혈연보다 법연이 더 중요하다 하신 말씀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법당에 모여서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이 그래도 가족들이 챙기지 않아도 도반들이 모여서 그래도 독경이라도 한번 해줍시다 하는 분들은 법연 마지막 할 때 우리가 못 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독경을 해드리게요 교무님 하는 분은 법연이다. 그래서 혈연이면서 법연이면 더 좋죠. 혈연들이 법연으로 이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금상첨화. 집에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다음 생에도 만나 잘 가 다음에 나 빨리 올게 기다려 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못하셔도 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혈연이자 법연이 더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가족교화를 해야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교화를 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 불공을 해서 혈연이 법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중음계에 머물러 계셔요. 중음계에 머물러 계시는 동안 그 울타리 안은 나를 포함한 나는 지금 없지만 이제 영계로 중음계로 떠났지만 그 울타리 혈연으로 맺어진 그 울타리 안이 염라국이다 이렇게 대종사님 말씀하셨죠. 염라국이다. 그리고 나를 보낸 남아있는 가족들은 누구냐? 남아있는 가족들은 명부사자다 그러셨어요. 천도품에 명부사자다. 그분들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남아있는 일가 친척들이 친인척들이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해 독경을 하고 축원을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명부사자가 천도법사가 되는 거예요. 천도법사. 천도법사님이 되셔가지고 나의 캄캄한 명로를 환하게 밝혀서 인도해 주는 사람들이 누구다? 내 가족. 법연으로 연결한 내 가족, 혈연이자 법연들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현들의 가족은 누구를 가족이라고 할까요? 부처님이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또 예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디까지 가족으로 생각을 하실까? 어디까지 생각을 할까요? 뭐 출가하셨으니까 가족들은 혈연으로 된 가족들은 안 돌보실라나? 어디까지? 그분들은 천하일가를 삼는 이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가족으로 삼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한 권속으로. 이분들은 시방일가 사생일신. 그 다음에 육도사생을 다 가족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눈만 뜨면 안타까워.
마음 공부 안 하는 것도 안타깝고 돌멩이를 차고 가는 것도 안타깝고 나무를 가지를 꺾는 것도 안타까워. 다 내 식구인데 내 가족인데 왜 저렇게 공부를 안 하지? 이렇게 안타까우세요. 가족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 이씨 가문, 박씨 가문, 김씨 가문 한 가문을 이루고 사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굴까요? 누가 가장 중요해? 누가 중심이 딱 서 있어야 이 가족이 잘 돌아가요? 에? 가장, 부부, 호주. 맞아요. 이분들이 이 정신 상태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족이 점점 자손도 막 번창해. 그냥 시험만 봤다 하면 합격하고 시험만 봤 직장에서도 그 시기가 딱 되면 진급을 하고 희한해. 그 집은 호주의 정신이 가장의 정신이 바로 바르게 딱 박혀 있는 가정은 그렇게 점점 발전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 최초 법어에 말씀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본문을 대각을 하시고 식구들을 제자들을 모아서 물론 기도도 하시고 언도 막으셨지만 처음으로 그래서 최초 법어라고 하세요. 최초 법어. 제가의 요법에 뭐라고 하셨냐면 실업. 제가 이제 실업이 뭐요? 그리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업수당 일을 하다가 그만둬서 뭐 일자리가 없어지면 그렇게 뜨더라고요. 요즘은 실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한문은 열매실자 직업 할 때 업자예요. 그러니까 실다운 직업을 가진 뒤에 이 말은 살생하는 직업이나 사람들 정신을 마취시키는 직업 또 헬렐레 술을 막 마셔가지고 헬렐레 만드는 그런 직업이 아닌 정말 정당한 직업을 가진 뒤에 의식주를 완전하게 하고 의식주를 가족들이 잘 건사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 지출을 대조하고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잘 균형을 맞춰서 절약해서 저축을 해라. 이게 호주 가장이 해야 될 중요한 1번이에요. 1번 문항. 두 번째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호주고 내가 가장이니까 나 이제 공부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막 주변에서 뭐 정보를 다 입수를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한테 필요한 정보도 주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도 갖고 요즘 정보 수집을 누가 하냐면 엄마들이 한다대. 막 치맛바람 휙 일으키면서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녀 교육은 안중에도 없고 본인 할 일만 술 마시고 노름하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 자녀의 교육을 내가 할 수 있는 시킬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까지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상봉하소로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도님들은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부인이고 또 누군가의 어머니고 아버지고 또 누군가의 자녀들이시고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렇게 벌초하러 가신다고 불전사배 먼저 하고 가신 교도님도 계십니다. 아이 돌아가셔도 자녀의 도리를 다 하시네. 후손의 도리를 다 하셔요. 상봉하솔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각권이라는 말은요 식구들이에요. 내가 거느리 건사해야 될 가족들. 각권. 이것들을 검색을 해보면 무슨 주식 어쩌고저쩌고 상향됐다 이렇게 떠요. 네이버에. 네, 각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족들 거느려야 될 가족 식구들. 각권이 화목하며 의견 교환을 주장해요.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해야 된다. 다른 건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의해라 하셨는데 의견 교환을 주장해라 이렇게 했어요. 예전에는 가장 맘대로 했죠. 가정을 이끌 때. 근데 의견 교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옛날처럼 아버지 맘대로 내가 가장이잖아. 내 말 다 들어. 이렇게 나가면 그때는 자녀들이 힘이 없으니까 네 하기 싫어도 네 하고 하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 독립을 해. 집에 안 와. 아버지 혼자 그렇게 큰 호통치고 사셨으니까 혼자 잘 살아보세요. 그러고 집에를 안 와. 그러니까 이 의견 교환을 주장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아이들 말도 들어주고, 딸 말은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요즘은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해야 돼. 그러다 보면 그렇게 안 하면 분명히 한국말은 한국말이야.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소통이 안 돼가지고. 저는 우리 조교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을 말들을 한 번씩 해요. IT에 관련된 언어나 뭐 본인들끼리 본인들 세대들이 하는 말은 저희들이 잘 못 알아. 저거 분명히 영어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는 그런 것이 조교무하고 저는 가족이 아니니까 이제 교단에 명을 받아서 몇 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교역자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근데 가족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의견 교환안. 대종사님께서 의견 교환을 주장해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교무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의견 교환을 해야 돼. 자, 어린 손주, 손녀딸 의견도 들어서 요즘 아이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군. 교환을 주장을 해야 된다. 주장이라는 말씀을 왜 썼을까? 앞으로 갈수록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쓰신 것 같아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신앙과 수행문에 들어갈 것이요. 외면으로 법률, 규칙 잘 지킬 것이요. 복종할 것이요. 그건 조금 제가 좀 너무 강하다. 옛날에는 복종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나 봐요. 복종할 것이요. 대신에 잘 준수할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안락한 가정 어떻게 하면 안락한 가정이 될지 발전하는 가정이 되는지 진화하는 가정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뿔뿔이 흩어져 이상가족이 될 건지 그걸 큰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집은 금방 한 가족이 더 살더니 몇 년 후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 이혼해서 저쪽으로 이사가고 재혼하고 막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뭐 저 사람 저 가족은 저렇게 했대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연구.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될까? 그렇게 해서 잘 살펴서 참조해라. 이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호주가 여자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자녀가 아빠 성도 따르지만 엄마 성 따를래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모르셨죠? 알았어요? 와, 신세대 교도님이시네. 저희 아버지가 박가예요. 그래서 저희는 태어나자마자 박씨가 되기 싫은데도 다 박씨야. 줄줄이 사탕으로 다 박씨. 저희 어머니는 황씨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 우리 엄마 성 따를래. 황씨 할래. 6남매면 3명은 박씨, 3명은 황씨.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세대예요, 지금. 그런 세대고 제가 왜 그렇게 엄마 성을 따를 수도 있나 이 생각을 해봤더니 그 미혼모 아이들, 미혼모 자녀들을 구제하는 방법도 되겠지만 대기업, 네, 대기업의 딸의 자녀들 그분들은 엄마 성을 따라서 엄마 성을 닮아가지고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장도 될 수 있고 그 기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고 아마 그런 열린 시대가 돼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또 늘어나는 것이 1인 가구. 한 가족을 모여가지고 아버지가 호주고 가장이고 때로는 엄마가 가장이고 호주인 가족도 있는데 요즘은 혼자 사는 가족이 너무 많아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구이동도 원룸촌이 너무 많아. 집만 지었다면 원룸촌이야.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저 안에 들어가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원룸촌은 도대체 몇 평이나 되나? 가봤더니 2사람이 앉으면 엉덩이가 부딪힐 정도로 작아요. 제일 작은 원룸촌. 여기에 누가 와 살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무님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혼자 사니까 혼자 벌어야 되고 혼자 써야 되니까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작은 집을 선호한다. 그래요. 제가 얼마나 늘어나나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2010년도에는 서울인 경우에 전체 가구의 24%만 1인 가구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한해서 2000년도에는 26만 가구. 그러니까 2000년도보다 10년 사이에 3배가 는 거예요. 혼자 사는 가구가. 2020년도에는 617만 가구. 이건 전국을 통틀어서 봤을 때. 그래서 100명 중에 12명은 나홀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나홀로. 그거는 연세가 드셔서 같이 노 부부가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젊은 세대들이 혼자 사는 가구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건 전체 우리 전국을 통틀어 봤을 때 그렇습니다. 2047년도에는 27년 후에는 저도 여기 없을 것 같은데요. 전국 가구 중 30%가 1인 가구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호주고 내가 가장이죠. 혼자 살면 그러면 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왜냐? 태어났어. 유치원을 가. 어린이집을 다녀. 누가 골라? 엄마가 골라. 아빠도 소용없어. 엄마가 골라. 초등학교로 가요. 학원 스케줄을 짜. 누가 짜? 엄마가 짜. 걔는 그냥 다녀. 엄마가 짜준 대로. 중고등학교 마찬가지. 엄마가 짜주면 그대로 다녀. 본인 의사는 아무도 반영이 안 돼. 뭐 하고 싶은데 말도 못 해. 눈을 크게 뜨니까 뭐라고? 엄마 나 이거 다니기 싫어. 뭐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엄마가 하는 대 시키는 대로 해. 아무 결정을 못 해 얘는. 그러다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결정장애를 가지고 이 사회를 살아가. 이 험한 사회를. 그래서 의견 교환하기를 주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견이 이렇다. 나 그거 하기 싫어.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걸 반영해서 아이들이 결정된 대로 스케줄을 짜줘야 된다. 그래서 보면 요즘 세대들은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될지를 몰라. 스케줄 짜주는 사람이 없어서. 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직장을 다니면 직장에서 스케줄을 짜주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이제 본인 개인 사업이나 하면 또 장사, 개인 상업 같은 걸 하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결정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의견 교환을 주장을 해야 된다. 호주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1인 가족의 호주 노릇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국가에서도 한 사람이 사는데 정책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고요. 서비스도 만들어내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그리고 기업에서는 옛날에는 덤으로 막 줬어요. 가족들이 대가족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시장 같은 데 가면 장날 같은 데 막 덤으로 막 주잖아요. 그럼 많이 좀 막 좋잖아. 기분 좋잖아요. 많이 같이 싸와. 그래서 막 해가지고 가족도 막 먹이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다 보내고 싸서 보내고 남으면 옆집 앞집 뒷집 다 줘.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1인분 마트에 가보시면 딱 1인분 3인분 5인분 이렇게 해서 팔아요. 기업에서도 1인 가구에 포인트를 맞춰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즘 10년 후에 관촌 지역에도 원룸촌이 생길 것이다. 전 예상을 합니다. 아파트는 덜 생기고 원룸촌이 생길 것이다. 전주가 가까워서. 전주 원룸은 너무 비싸고 관촌에 원룸을 만들면 저렴한 가격으로 원룸촌이 운영이 될 것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한 가정의 흥망선쇠는 호주의 정신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인도품 41장에
이제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부러운 가족들이 있어요. 부러운 가족. 어떤 분이냐? 저희는 출가를 했잖아요. 출가를 하고 이제 독신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여자 교무님들은. 앞으로는 여자 교무님들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올 것이고, 결혼하신 교무님이 관천교당에 부임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문이 조금 열렸어요. 혼자 이제 독신으로 사는데 부러운 가족이 있어요. 누가 부럽냐면 부설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중국의 방거사, 아니 인도의 방거사, 그 다음에 중국의 방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이런 분들이 부러워요. 출가를 하긴 했는데 가족들을 다 끌고 출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하셔서 가족들이 다 도인인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우리 남자 교무들 결혼한 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남자 교무들은 결혼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부설거사나 방거사나 유마거사들처럼 살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못 살까? 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방거사 이분은 양양 출신이에요. 이름은 온이고 중국의 양양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출신이고, 이분 어록을 보면 심오한 식견 느껴지고, 그 다음에 기발한 농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능수능란한 거야. 너무너무 기발한 기상천외한 언변을 써가면서, 그리고 뛰어난 기지, 그리고 이분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어요. 너무 가난하게 그런 인생을 사셨어. 근데 그 사시면서도 처세관, 생사관 이런 거에 사람들이 매료를 합니다. 이 방거사는 부인하고 배를 한 척 빌려요, 옆집한테. 그리고 집에 금은보화를, 재물이란 재물 금은보화를 다 배에다 싣고 동정호랑하고 하는 호수에 가서 다 물속에 던져버려. 그걸로 따뜻하게 배불리 먹고 살아도 되는데, 대종사님 정신은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동정호에 갖다 다 빠뜨려요. 그리고는 죽기, 대나무로 만든 그릇을 팔아서 어렵게 끼니를 이어가. 배가 고파야 수행을 하거든요. 공부를 하고 생계를 유지를 해요. 조석으로 그냥 겨우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가난 속에 살았지만, 그분의 신법은 느긋하고 초연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고 가신 분입니다. 방거사 젊으셨을 때 걸망을 메고 이제 과거 시험 보러 갔어요. 이분도 과거를 봐서 이제 정치를 하러 관료가 돼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가다가 스님 한 분을 만납니다. 스님이 딱 보니까 어디 가시오? 그랬더니 과거 보러 갑니다. 아유, 자네는 과거보다는 도인이 되는 게 더 낫겠다고 그래요. 그릇을 알아본 거예요, 스님이. 아, 그래요? 그리고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마조 스님을 찾아가요, 중국에. 그래서 거기서 참선하는 법을 배우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깨달음을 딱 얻는 거예요, 이분이. 상근기니까 그랬나 싶습니다. 하고 이분은 부인, 아들, 딸 4명이 가족인데, 이 4명 가족이 모두 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방거사가 딸을 보고, 영주야, 해가 지금 어디까지 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영조가, 그리고 정오 5시가 되면 나한테 알려줘라,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영조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버지 해가 지금 중천에 떠 있어요 하면서, 아버지가 그 깔아놓은 방석에 딱 앉아서 열반을 해.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당신이 5시에 가려고 했다가 딸한테 뺏긴 거예요. 그래서 딸이 먼저 가. 제법 공부를 제법 잘 했네.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고을에 누가 오냐면, 이제 딸 다비식을 끝내고 일주일 후에 그 태수가, 고을 태수가
어디 그 지역에 방문한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남기냐면 개송을 하나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빈 꽃의 그림자는 어지러이 떨어지고 태양 불꽃의 파도는 거세게 물결치는구나 라는 개송을 남기고 그 태수의 무릎을 딱 베고 죽어. 열반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수가 이제 놀래가지고 마누라한테 그 방거사 부인한테 아이고 방거사님이 돌아가셨다고 열반하셨다고 하니까 부인이 막 일을 하다가 말고 그 아이고 이 무지랭이 영감이 제법이네 그러면서 그 저기 장례를 치릅니다. 치르기 전에 이제 아들한테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 근데 그 아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갱이로 밭에서 갱이질을 하고 있었어. 그러다가 아들한테 너가 아버지 돌아가셨다라고 하니까 야가 그 소리를 듣고 갱이를 허공에 두고 영을 날려 열반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아들 제사를 지내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흔적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불교가 전달은 됐지만 그렇게 막 이렇게 그 퍼지질 못했어요. 중국 하면 불교보다는 막 유교 막 이러잖아요. 퍼지지를 못하고 포교가 잘 안 됐던 시대에 방거사에 생활했던 거, 그분이 설법했던 어록 이런 것들이 유행이 되면서 불교가 확 번창했던 그런 시기에 방거사가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 결혼을 안 하시고 독신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스님이라고 그러죠. 스님. 네, 근데 거사라는 말은 왜 붙여요? 네? 네, 세속세 교도님들이 교도님들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거사라는 말을 써요. 거사님, 절에서는 남자 교도님들을 거사님 그러고 여자 교도님들을 보살님 그렇게 하는데 거사라는 말은 생활하면서 가족을 이끌고 생활하면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을 거사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대사라는 이름 대신에 거사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인도의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의 부설거사. 다음에 또 부설거사에 대한 말씀을 드릴 날이 있긴 할 겁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마음을 챙기고 또 우리 아들, 딸들이 혈연이지만 법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한테 불공을 할까 궁리를 하며 지내는 그런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립니다. 오늘 법회 후에 교당 교화협의회가 있습니다. 회장단, 본공회장, 청문회장, 단장, 중앙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9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전 10시와 밤 7시에 부처님 오신 날 기념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면 관등 행사에 참여해 주랑 저쪽에 봉투에 있대요.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 권하실 분들 있으면 명단을 작성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필요한 구도님은 오전 오후로 신청을 하시고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관측교당 교정지도가 있습니다. 교정지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당 감사를 받는 날입니다. 교구에서 교구장님 오시고 지부장님 오시고 또 그 상국에서 오셔서 교당의 살림살이를 점검하고 감독하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사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 잘 준비를 하시겠지만 우리도 교구에 뭐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또 그런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교정지도에 교도회장이 참석을 하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월 30일 마지막 5월 끝에 일요일입니다. 10시에는 법회고 법회 오면서 6월 월초 기도를 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7시에
있고요. 6월 1일이 대종사님 열반제이기 때문에 월초기도를 먼저 땡겨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 공지상 말씀드리고, 한 가지 빠진 것은 5월 16일 날 법회 후에 일단 박세진 씨 신평에서 사시는데, 박세진 씨 일원상 봉안식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회상에 참여한 행복 저마다 나 홀로 차지래 않는 넘치는 즐거움 용솟음치네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한 마음을 한대로 모아 이상의 나원을 바라다 보며 씩씩한 발걸음 맞추어 가세.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이날에 얻은 법 정신의 양식 실제 생활의 광채를 내고 반가운 얼굴로 돌아오는 웬날 늘 도우시는 부처님 위에 계시사 우리를 지켜주시리. 주위에 원불교와 인연이 있는 가족들 초파일날 관대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회 마치고 폐회하겠습니다.